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간 자격 시험 예상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객관식 50문제, 주관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부학적으로 신체의 외형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신체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용어가 있는데요. 1번 체강, 체지, 2번 체간, 체지, 3번 체공, 체지, 4번 답 없음. 이건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판단할 때 용어는 2번 체간, 체지입니다. 체간, 체지. 그래서 체간은 머리, 몸통, 가슴, 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체지는 말 그대로 사지. 사지는 다시 상지와 하지로 구분을 하죠. 상지는 팔을 의미하고 하지는 다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체간, 체지입니다. 2번 상지와 하지의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지는 팔이고요. 하지는 다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의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1번 혈액순환, 2번 소화력 향상, 3번 운동, 4번 근육 이완. 정답은 3번 운동이죠. 운동. 상지와 하지의 주된 기능은 운동, 다시 말해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임. 사람이 걷고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관장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주로 상지와 하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뼈의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뼈는 교과서적으로 6개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지주 역할, 2번 조혈 작용, 3번 혈액순환, 4번 저장 기능. 정답은 3번 혈액순환이죠.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주 역할을 하고요. 뼈는 우리 몸속에서 피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피를 저장하는 저장 기능까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뼈다. 그래서 뼈의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혈액순환. 혈액순환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4번 추골 중에서 가장 크며 횡돌기에 횡돌기 공이 없는 것은 추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척추뼈를 말합니다. 척추뼈. 척추라는 것은 경추, 흉추, 요추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추골 중에서 그 중에서 뼈가 가장 크고 횡돌기 공이 없는 것은 나중에 횡돌기 공이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횡돌기 공이 없는 것은 정답은 일단 추골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면은 허리뼈. 정답은 허리뼈인 3번 요추가 정답입니다. 5번 골반을 이루는 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골반은 엉덩이를 쌓고 있는 뼈를 골반이라고 했는데 이 골반에는 총 5개의 뼈가 있다라고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경골, 2번 미골, 3번 좌골, 4번 천골. 나머지 3개는 엉덩이 뼈를 이루는 골반뼈인데요. 1번 경골은 앞에 다리 종아리 앞부분에 있는 정강이 뼈를 경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해당되지 않는 뼈는 1번 경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나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근육을 무엇이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나의 근육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내 의지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1번 수의근이라고 하죠. 2번 불수의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관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을 불수의근이다. 심근은 무슨 말이냐면 심근은 심장 근육이라는 것이죠. 심장 근육. 그래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은 수의근이라 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불수의근이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수의근이 정답입니다. 7번. 자, 이건 약손활법 수기요법 중에서 기호가 틀린 것은 있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 과정에서 이제 쓰는 일명 차트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해 놓는 그 기호입니다. 기호인데요. 이건 여러분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는 교정, PP 누르기, TR 운동, SP 흔들기. 예. 근데요, 정답은요 흔들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지도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어깨의 회전근을 담당하는 근육이 아닌 것은 어깨의 회전근, 어깨에는 크게 근육이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 4개의 근육이 있다겠다.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승모근이죠. 승모근. 승모근은 어깨 회전근에 포함이 안 됩니다. 회전근이라는 것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4개의 근육을 회전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모근은 회전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9번. 급성 요통 시 수기요법으로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할 근육이 아닌 것은 이거는 허리가 아플 때 수기요법으로 가장 풀어줘야 할 근육이 아닌 거라겠습니다. 1번 요방형근, 2번 후하거근, 3번 박근, 4번 장요근. 정답은 3번 박근이죠. 박근은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 나머지 2개 요방형근, 후하거근은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장요근은 복부 안에 있는 근육입니다. 3번 박근은 다리 안쪽에,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 박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상경추 교정 방법 중 옳은 것은 상경추 교정 방법. 상경추라는 것은 경추인데요. 경추. 목뼈를 얘기하죠. 목뼈인데 이 목뼈는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뼈와 2번 뼈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위에 있다. 그래서 상경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경추 교정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아래로 내리면서 교정한다. 2번 위로 올리면서 교정한다. 3번 아래로 돌리면서 교정한다. 4번 위로 당기면서 교정한다. 상경추의 교정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위로 당기면서 한다 그랬습니다. 목 디스크와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목 디스크에 있을 때도 반드시 위로 당겨주면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10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복식 호흡을 통해 우리 인체의 근육은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이완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자, 여러 번 강조했죠. 정답은 3번 수면, 잠을 잘 때다. 설명했습니다. 12번 12짝의 늑골, 갈비뼈죠. 12개는 갈비뼈는 총 한쪽에 12개, 그 양쪽에서 24개죠. 12짝, 12짝이니까 2개입니다. 2개를 의미하죠. 한쪽에 12개씩
12짝의 늑골 및 한 개의 흉골이 모여 흉강을 이룬다. 그 속에 심장과 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은 늑골, 갈비뼈는 12짝, 그래서 한쪽에 12개씩 양쪽에 있으니까 24개의 늑골과 그 갈비뼈를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큰 뼈, 흉골이가 있는데 총 합쳐서 이 25개의 뼈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느냐? 흉강이라는 걸 이룬다. 그래서 흉강을 이루면서 그 흉강이 어떤 기능을 하냐? 심장과 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슴을 싸고 있는 쌓고 있다, 싸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흉곽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곽.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흉곽은 총 2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지배신경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지배신경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견갑하근은 견갑하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배한다. 2번 전거근은 장흉신경. 3번 박근, 박근은 폐쇄신경. 4번 흉쇄유돌근은 뇌신경.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것은요. 흉쇄유돌근은 부신경이죠. 부신경. 뇌신경이 아니고요. 부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락에서 말하는 오행경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오행경락이라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거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월이 해당되지 않죠. 14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것을 오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번 다음 중에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은 어깨 관절은 크게 4개의 관절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흉쇄관절, 견봉쇄관절, 견관절, 천장관절. 정답은 4번이죠. 천장관절은 골반에 있는 관절을 얘기합니다. 골반. 어깨가 아니죠. 골반에 있는 관절을 천장관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6번 팔의 외전시 관여하는 근육으로 맞는 것은 팔을 옆으로 올릴 때 그 각도에 맞게 관여하는 근육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근육으로 맞는 것은 1번 팔이 30도로 회전될 때 작용하는 근육은 견갑하근이다. 팔이 90도로 올라갈 때 작용하는 근육은 삼각근이다. 팔이 150도로 올라갔을 때 작용하는 근육은 능형근이다. 팔이 180도 귀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 작용하는 근육은 승모근이다. 그래서 맞는 것, 문제가 맞는 것, 승모근. 그래서 90도도 삼각근이 맞아요. 삼각근입니다. 삼각근.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죠. 98을 외전시 관여하는 근육으로 맞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이것이 정답은 2번이 2번. 2번 삼각근이 정답입니다. 이거 정답표가 잘못 나왔네요. 90도가 삼각근이다. 그래서 삼각근. 30도는 극상근이고요.
90도는 삼각근이죠. 그래서 삼각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배수혈의 위치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배수혈, 등이죠, 등. 등뼈 3번은 폐다, 4번은 심장이다, 9번은 소장이다, 12번은 위다. 예, 정답은 3번이죠. T9입니다. T9, 흉축 9번. 흉축 9번은 소장이 아니라 간이죠, 간. 예, 간의 배수혈은 흉축 9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몸의 특정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죠. 기란근, 주동근, 협력근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은 말 그대로 주동근이죠. 주동근. 주로 움직임을 담당한다. 그래서 주동근. 1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움직임에 대한 용어 중에 틀린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도 이제 지도자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1번 굴곡. 굴곡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굽힌다 그 뜻입니다. 굽힌다. 이때 용어는 플렉션이라는 플렉션. 플렉션이라고 하죠. 2번 신전한다. 이 말은 신전은 펴다. 곧게 펴다. 굽어져 있는 거를 편다. 이렇게 해서 펴다라는 뜻으로 신전. 그래서 이거를 익스텐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익스텐션. 자, 3번 외전. 외전은 우리 몸쪽에서 멀어진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앱덕션. 예. 4번 내전. 우리 몸쪽으로 가까이 온다. 그때서 멀리 있는 데서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내전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어드덕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용어는 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 맞고요. 정답 5번 답 없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굴곡은 플렉션, 신전은 익스텐션, 외전은 애덕션, 내전은 어드덕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잊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자,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몸의 변위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변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제 위치에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제 위치에서 어긋났다. 그리고 이거를 리스팅 이렇게 용어를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변이 리스팅 용어 중에서 틀린 것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1번 위를 superior, 2번 아래 inferior, 3번 앞에를 anterior, 4번 뒤를 posteri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근육이나 뼈를 열명할 때 나중에 이제 골반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전상장골국이라고 하는 앞에 뼈가 있습니다. 골반 쪽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줄여서 전상 앞에 전이니까 앞이죠. 그다음 상은 위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전상장골극을 AS 아래 I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S IS 이게 뭐냐 전상 장골 극이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ASIS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위는 superior해서 S를 피고 아래쪽이다. 그래서 inferior 해가지고 I를 표시를 하고요. 앞쪽에 있다. 이거를 anterior 해가지고 A라고 표시합니다. 그 뒤쪽이라고 할 때는 posterior 해가지고 P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전상 장골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 앞에 상 위에 그래서 전 앞에가 A죠. 그 다음에 위 전상이니까 위죠. AS 이렇게 해서 한자 영어 첫 글자를 따서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20번 정답은 다 맞는 대답이고요. 5번이 틀리다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21번 주관절을 이루는 뼈가 아닌 것은 주관절은 팔꿈치를 얘기하죠. 팔꿈치를 이루는 뼈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요골, 척골, 상완골,
흉골. 예, 알겠죠? 정답은 흉골이죠. 흉골. 예, 팔꿈치는 요골과 척골과 상완골로 이루어져 있고 흉골은 가슴이죠. 가슴뼈입니다. 팔꿈치가 아니죠. 22번 상완신경통으로 인한 팔저림이 올 때 수기요법은 피술자의 팔이 어떤 상태로 유지한 후 관리해야 하는가. 이때는 우리가 평상시 팔이 저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1번 반만세 운동, 반만세 자세를 취하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반만세 자세. 만세 모양 왼쪽 올린다, 팔을 내린다, 우측 올리고 관리한다. 이거는 아니죠. 반만세. 반만세 자세로 팔을 위로 약간 올려주는 것이 팔저림 효과에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23번 얼굴 근육은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얼굴은 총 얼굴 근육이 있죠. 얼굴 근육이 15개 근육이 있죠. 그래서 얼굴 근육의 얼굴 근육은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의 2개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 있죠. 이것은 뭐냐? 교근이죠. 교근. 2번 저작근이라고 하는 교근. 2번은 2개의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안면신경 하나의 지배를 받지만 이 교근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의 2개의 신경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구안항사에 가장 필수적으로 풀어줘야 할 근육이 교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24번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뼈와 근육입니다. 뼈와 근육은 뭐죠? 힘줄. 힘줄이라고 힘줄. 힘줄. 힘을 쓰는 근육. 그래서 이 힘줄, 다른 말로 이 힘줄이라는 것을 통증을 찾는데, 앞통증을 찾는데 우리는 무엇을 만져봐야 되느냐? 뼈를 만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뼈 옆에 있는 그 사이를 풀어줘야 된다. 그것이 뭐다? 힘줄이다. 바로 근육의 통증은 바로 힘줄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다. 연결고리는 힘줄, 관절은 뭐예요? 관절은 2개 이상의 뼈나 근육이 모여서 하나의 동작을 이룰 때 작용하는 것을 관절이라 한다. 인대는 뼈와 근육이 아니고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죠. 뼈와 뼈 사이, 그래서 인대라는 것이죠. 자, 25번 고객을 침대에 바르게 눕히며 관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마사지의 그 체위라고 하면 체위. 마사지의 체위는 총 5개가 있는데요. 첫째 복와이, 앙와이, 측와이, 좌이, 입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객을 침대에 바르게 그래서 똑바로 눕혀놓고 관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앙와이라고 하죠. 앙와이. 복와이는 엎드려 놓고 하는 거고요. 측와이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하는 거고요. 좌이는 앉히고 나서 관리하는 것을 좌이라고 한다. 바르게 눕힌다는 말은 앙와이다. 26번 몸의 중심을 이루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둥, 우리 몸의 기둥이다. 이건 뭐예요? 척추죠.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뼈는 척추입니다. 척추. 26번은 1번이죠. 27번 다음 중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증이 왜 오느냐? 왜 오느냐? 첫째, 근육의 조화. 근육의 조화를 이루면 통증이 안 오죠. 2번, 척추의 변위. 척추가 제 위치에서 이탈했을 때 맞죠? 이때 통증이 오는 거죠. 가동성의 정상화.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통증이 안 오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안 오죠. 그래서 척추의 변위. 척추가 제 위치에서 변할 때 뭐가 온다? 통증이 온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뇌의 명령을 받아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이거 뭐냐? 심장이지, 심장.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 나갔던 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역할하는 것은 근육.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심장이죠. 29번 아침에 갑자기 목이 좌우로 회전이 안 되는 경우 취해야 하는 운동요법은 제가 으쓱으쓱 운동, 으쓱으쓱 운동,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만져주고 으쓱으쓱 운동을 해주어라라고 제가 이론 수업을 때 진행했었습니다. 경락적으로 인체를 상하로 구분하는 경혈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상체, 하체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어디냐? 바로 신골, 배꼽이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상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을 하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1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경락에서 나오는 말이죠. 기행 즉 혈행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행 즉 혈행이다. 기가 우리 몸에 기가 움직여야 즉 혈액이 움직인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기가 우선이고요. 그 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운행할 때에 바로 혈액이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행 즉 혈행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인체의 근막과 연관된 것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인체의 근막과 연관된 곳. 그래서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곳은 우리 인체에 세 군데가 있다. 첫째, 두피가 있고요. 둘째, 배꼽이 있고요. 셋째, 엉덩이가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다른 성격은 어깨죠, 어깨. 그래서 32번 정답은 2번. 나머지 이 세 개는 우리 인체의 근막이 모여있고 꼬이는 곳이다. 그래서 통증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두피, 배, 엉덩이 세 곳은 반드시 풀어줘야 할 근육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33번 다음 중 뇌와 로베 반응을 나타내는 곳은 어디인가? 로베 반응. 후두골, 뇌와 로베 반응이니까요. 뇌에서는 뇌신경이 나온다겠죠? 여기서 신경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봐요. 후두골, 고관절, 척추, 족관절. 척추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와 척추입니다. 척추. 뇌신경이 나오고요. 척추에서는 척수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뇌와 척추는 서로 로베 반응이 나타난다. 정답은 3번. 34번 다음 중 거북목일 경우 반드시 선행적으로 관리해야 할 근육은 무엇인가? 거북목일 때 반드시 관리해야 할 근육은 바로 가슴이라 했죠. 가슴이 열려야 목이 뒤로 젖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슴에 해당되는 근육은 바로 2번 대흉근입니다. 대흉근. 그래서 3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경추는 모두 7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중심이 되는 척추는 가운데인 4번 뼈죠. 4번 뼈. 경추 4번이고요. 36번 다음 중 심장의 배수혈은 어디인가요? 심장의 모혈은 거골, 명치죠. 명치인데 배수혈, 등은 어디에 있나요? 자, 등에 심장의 배수혈은 흉축 5번이죠. 4번은 심포의 배수혈이고요. 5번은 심장의 배수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흉축 5번, 2번이 정답입니다. 37번 우리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을 때 관여하는 척추는 자,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디가 굳었다고 본다겠냐면은 등이 굳었다 이렇게 본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앞으로 위로 젖힐 때 그 자세가 안 나오면은 그것은 허리의 문제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을 때 관여하는 척추는 등 9번 9번이죠. 등뼈 9번을 이렇게 주먹으로 탁탁 두들겨 주면은
등이 훨씬 숙여지는 데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8번 다음 중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뼈는 무엇인가요?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뼈는 말 그대로 오장, 장이죠, 장. 그래서 장골, 장골. 38번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장골. 39번 골반 진단 시 주로 발의 길이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요? 발의 길이를 통해서, 발의 길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족지 분석법. 그러니까 족지 분석. 발가락의 길이를 통해서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분석법. 그래서 족지 분석법을 한다. 39번 정답입니다. 40번 위의 모혈은 무엇인가요? 위의 모혈, 위장의 모혈은 바로 중완혈이죠. 중완혈. 명치와 배꼽 그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는 중완, 중완혈이 위장의 모혈입니다. 41번. 자,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바닥에서 발 뒤꿈치가 차지하는 힘은 우리 몸의 몇 프로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가?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래서 발 뒤꿈치가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발바닥이 제 지탱을 힘을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뒤꿈치가 약 60%, 정확한 수치는 68%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2번 뇌로 흐르는 혈액을 운반하는 추골동맥은 우리 인체의 몇 프로의 혈액을 공급하는가? 우리 뇌로 흐르는 혈액 운반한다. 심장에서 내보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경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우리 인체의 뇌로 올라가는 혈관 양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추골동맥은 우리 인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추골동맥이니까요. 경동맥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43번 다음 중 경추운동 시 올바른 동작은 무엇인가요? 경추운동입니다. 경추운동. 목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자, 정답은 4번이라겠죠. 4번. 모든 힘을 빼듯이 가볍게 진행한다. 목에 힘을 완전히 빼듯이 가볍게 진행한다. 근력 강화 운동은 허리죠. 허리입니다. 허리. 모든 근육 수축 운동 아니죠. 이완 운동을 해야 되죠. 척추 후만 운동을 이루한다.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정답은 경추는요. 목의 스트레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힘을 빼고 가볍게 진행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일상적으로 거북목을 자가 진단할 때 진행하는 방법은 뭘로 본다고 했어요? 일상 거북목. 내가 스스로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할 때 테스트하는 방법은요. 목을 위로 올려본다. 목을 위로 올려서 눈의 위치가 내 천정 위를 가리켜야 되고 목의 움직이는 각도가 직각 90도를 이루어야 내 목이 거북목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줬습니다. 목을 위로 올려본다. 45번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부분 세 가지 아까 좀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두피죠. 배꼽 거품이라고 하고 엉덩이는 바로 배수. 그래서 물이 하수구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또랑과 같다. 그래서 또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머리는 안개로 비유를 했고요. 배꼽은 거품으로 비유를 했고 엉덩이는 또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46번 여기서 다음 중 OX로 답하라. 총 5문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OX로 답을 하는 겁니다. 46번 척추는 2개의 전만과 2개의 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맞죠? 2개의 전만 앞으로 굽어 있고 2개는 뒤로 굽어 있습니다. 척추는. 그래서 척추가 앞으로 굽어 있는 것은 어떤 거가 있어요? 경추, 허리, 그 다음에 요추,
그리고 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흉추, 등, 그리고 천추, 엉덩이 뼈, 이 두 개는 바로 후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 운동과 허리 운동은 반드시 위로 들어주는 운동을 해 주어야 뼈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척추는 두 개의 전만과 두 개의 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동그라미. 47번. 골반 교정 진행 시 장족을 위주로 트레이닝한다. 아니죠? 장족, 짧은 다리를 위주로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짧은 다리를 위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늘리고 벌리고 당겨라. 그래서 교정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48번. 대퇴부 통증 유발 시 햄스트링, 허벅지죠. 허벅지로 오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작용하는 근육은 장요근이다? 아니죠. 이상근이죠. 이상근. 이상근이라는 근육이라고 있습니다. 이상근. 그래서 허벅지 뒤쪽으로 오를 때 근육은 이상근의 작용에 의해서 온다. 이상근을 늘려 주어야 된다. 49번. 그래서 장요근이다. 정답이 아니죠. X입니다. 49번. 슬관절의 외형적인 정상 유무 판단 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슬관절의 방향성이다. 그렇죠. 슬관절, 다시 말해서 무릎. 우리의 무릎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판단할 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첫째는 방향성이고요. 둘째로는요, 부종이 부종. 무릎이 부어 있는지 아니면 무릎 뒤쪽에 반대쪽에 있는 오금자리가 부어 있는지, 부어 있는 것을 부종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관절 무릎 방향이 11자로 반드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뭐 틀어져 있거나 그랬을 때는 외형적인 판단을 했을 때에 외형 정상적인 무릎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정상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릎이 부종이 없어야 되고, 둘째로는요, 무릎 관절이 방향성이 반드시 11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 외형상 우리 실관절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50번 문제. 스포츠 테이핑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테이핑을 반드시 늘려주듯이 부착해야 된다. 이거는 X죠, X. 테이핑은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핑은 늘리지 않고 근육이나 관절을 늘려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자, 이것으로 총 50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